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라이트웨이 그룹 물류 허브센터는 불야성이었습니다. 거대한 창고 안에서 포크리프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컨베이어 벨트의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도 한 남자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장현태, 58세, 라이트웨이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형광색 안전조끼를 걸친 채 포크리프트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조종 레버를 다루며 의약품이 담긴 보냉 박스들을 정확하게 적재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윤활유 냄새가 배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까지 직접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야간 근무 조장인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포크리프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류의 핵심은 현장에 있어요. 직접 보고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죠. 현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보다 현장의 콘크리트 바닥이 더 편했습니다. 고급 정장보다 작업복이, 회의실의 가죽 소파보다 포크리프트 운전석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포크리프트의 엔진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현태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딸 장서아의 약혼 발표 겸 양가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미술관에서 저녁 6시에 갈라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네. 현태는 혼잣말을 하며 포크리프트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송되어야 할 아동병원 기부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의약품이 담긴 보냉박스였습니다. 김대리, 신촌 아동병원 기부품 확인됐나요? 아직입니다, 회장님. 공급업체 쪽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태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어린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의약품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는 물품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챙겨야 할 일입니다. 현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직함보다 책임이 먼저였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책무가 더 중요했습니다. 새벽 6시 현태는 회사 트럭을 몰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의약품 공급 업체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평선을 물들였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업체에 도착했을 때는 7시였습니다. 현태는 직접 보냉 박스들을 확인했습니다. 온도계를 체크하고 포장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약품 관리에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이 온도로는 안 됩니다. 섭씨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태의 지적에 업체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테니 다시 준비해 주세요. 아이들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30분 후 완벽하게 온도 관리된 보냉박스 10개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현태는 직접 고정끈을 묶고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업용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형광 안전조끼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직접 오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트럭 엔진이 다시 울렸습니다. 현태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미술관 관람은 저녁 6시.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이 시작됐습니다. 강변북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현태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의약품을 먼저 병원에 전달하고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을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신촌 아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현태는 직접 보냉 박스들을 병원 약재부로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라이트웨이 그룹에서 오셨습니까? 네, 기부의약품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약재부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죠. 병원 복도를 지나는 동안 현태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병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현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일하는 이유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현태는 다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집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아내 길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일 마치고 지금 나왔어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오후에 미용실 예약도 하셨고.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 현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점심시간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집에 가기가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미술관이 강남에 있었습니다. 다시 서울 반대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현태는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그대로 미술관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트럭을 몰고 강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후 5시 현태는 미술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이미 고급 승용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현태의 트럭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이 차량을 여기에 주차하시는 건가요? 젊은 발레 파킹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 행사 때문에 왔습니다. 아, 네. 키를 맡겨주시겠습니까? 직원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현태는 트럭 키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형광 안전조끼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이라도 갈아입고 올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저녁 6시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태는 트럭에서 내려 미술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미술관 로비는 대리석이 반짝였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태가 로비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분 행사 관계자인가? 배송기사 아닐까? 이런 자리에 왜 저런 차림으로? 현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딸 장서하였습니다. 서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옷을. 미안하다, 서하야. 급한 일이 있어서.
현태는 미안한 표정으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서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갑고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라고요? 윤경호였습니다. 재민의 아버지, 퍼블릭 아트재단 상임이사 겸 광고사 대표. 그는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금시계가 빛났습니다. 옆에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아내 서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윤경호 부부의 시선이 현태의 형광조끼와 작업화를 훑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태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겸손한 회장과 오만한 사돈 간의 긴장된 대면. 형광조끼를 입은 진짜 리더와 명품으로 치장한 허상 사이의 첫 만남.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새벽부터 물류허브에서 포크리프트를 몰던 남자가 어린 환자들을 위해 직접 의약품을 운반하던 그 남자가 실은 수천억 원대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라는 것을, 진짜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술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 두 세계가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술관 2층 갤러리 홀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리넨 천으로 덮인 테이블마다 은재 촛대가 놓여 있었고 크리스털 잔들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간에서 장현태만큼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형광색 안전조끼, 작업용 바지, 먼지가 묻은 안전화. 그의 손톱 사이에는 아직 트럭 짐칸을 정리하며 묻은 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 서아가 급히 가져온 물티슈로 닦아냈지만 하루 종일 노동한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재킷이라도 걸치세요. 서아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이대로도 편하구나. 하지만 서아야,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거지. 현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윤경호 부부가 다른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저분이 정말 신부 아버지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미술관 갈라에 저런 차림으로 오시다니.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까요? 귓속말이 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현태에게 집중됐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당혹스러운 표정,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까지. 현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딸 서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 길미숙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구석 자리로 이동할까요?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경호가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명품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한 서정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윤경호가 현태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담긴 조롱의 뉘앙스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태를 어떤 작은 회사의 명목상 대표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윤 이사님. 현태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경호는 현태와 악수하는 것조차 꺼리는 듯 손을 가볍게 스치듯 잡았다가
바로 놓았습니다. 퍼블릭 아트 재단에서 오늘 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민이와 따님의 약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이 갤러리를 개방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윤경호의 시선이 현태의 형광조끼를 훑쳤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더 격식을 갖추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 급한 일이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경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딸의 약혼식인데 참. 윤경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시와 실망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정이가 남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현태의 차림새를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혹시 오시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요. 병원에 급히 전달할 물품이 있어서 그것부터 처리하고 왔습니다. 병원이요? 혹시 환자셨어요? 아닙니다. 기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아, 서정희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기부 물품을 직접 배달하는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서 현태의 이미지가 더욱 초라하게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경우는 재단 이사로서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 물건을 나르지는 않지만요. 서정희의 말에 담긴 도끼가 느껴졌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남편은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현장이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미숙이 애써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신경 쓰셔야죠. 이런 행사에 저런 차림으로 오시면. 서정희가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윤재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품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고 헤어스타일도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태를 보는 그의 눈빛에도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그래, 재민 씨. 오늘 주인공이구만. 현태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정장이 있는데 혹시 갈아입으시겠습니까? 아니야, 괜찮다. 이대로도 충분해. 현태의 거절에 재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윤경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윤경호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죠.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행사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이 메인 테이블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가족을 위한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대조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윤경호 가족은 모두 완벽한 차림이었습니다. 턱시도, 이브닝 드레스, 반짝이는 액세서리. 반면 현태는 여전히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끼를 벗으려고 했지만 안에 입은 작업복 셔츠는 더 낡아 보였습니다. 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2015년산입니다. 한 병에 1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윤경호가 와인병을 들어 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웨이터가 각자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장 회장님께서도 와인을 즐기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서요. 현태의 솔직한 대답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와인 문화가 중요한데. 글쎄요. 서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역시 수준이 다르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프렌치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로 푸아그라와 트러플 샐러드가 나왔고 메인으로 소고기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제공됐습니다. 현태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크와 나이프를 다루는 그의 손길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현장에서 일하며 간단하게 먹는 식사에 익숙했던 그였습니다. 장 회장님,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윤경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조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니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류 관련 일을 합니다. 아, 물류요. 택배 같은 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요즘 택배 시장이 힘들다던데. 경쟁이 심하고. 윤경호의 말에는 동정 섞인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죠. 윤경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내 사위의 장인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을 삼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재민이는 광고업계에서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벌써 팀장까지 올라갔어요. 서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광고사도 업계 5위권입니다. 대기업 광고를 도맡아 하고 있죠. 윤경호가 덧붙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현태의 담담한 반응에 윤경호 부부는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감탄이나 부러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경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몇 잔 마신 후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딸의 약혼식에 작업복 차림으로 오시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윤경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서정희가 남편을 말렸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고에서 일하시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 차림으로 오시면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경호 씨, 현태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뭡니까? 제 옷차림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마음이 있으면 딸 약혼식에 제대로 차려입고 와야죠. 윤경호가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퍼블릭 아트 재단 이사, 광고업계 대표. 이런 우리 체면을 생각하셔야죠. 아버지. 재민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윤경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트럭이나 몰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이란 말이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쪽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현태가 조용히 말하고 홀을 나섰습니다. 미숙과 서아가 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재민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서아에게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파혼이었습니다. 미술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
한 여자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밤 11시 파주 물류 허브센터.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거대한 창고는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야간 근무자들의 발소리와 포크리프트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장현태는 창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술관에서 돌아온 후 집에 들르지도 않고 곧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내와 딸에게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태의 손에는 차가운 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멍하니 창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나 몰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이야. 윤경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현태는 웃음이 났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혼잣말이 텅 빈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태는 20대 때 작은 택배기사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서울 거리를 누비며 택배 상자를 날랐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물류회사를 차렸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라이트웨이 그룹이라는 수천억 원대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현장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실 책상보다 창고 바닥이 더 익숙했고 고급 양복보다 작업복이 더 편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고 물류의 흐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그저 창고 관리인으로 보였겠지. 현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딸 서아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약혼자 재민이 차갑게 돌아선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경호 부부의 경멸에 찬 시선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서아가 울먹이며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딸의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현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고를 걸어 나와 사무동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물류센터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태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란 불빛이 어두운 사무실을 비췄습니다. 그는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최근 협력업체 검토 자료였습니다. 라이트웨이 그룹은 다양한 기업 및 재단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 후원,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퍼블릭 아트 재단이었습니다. 윤경호가 상임이사로 있는 바로 그 재단. 현태는 며칠 전부터 이 재단의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라이트웨이 그룹이 매년 수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단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회공헌 명목으로 받은 기금이 왜 광고비로 나갔지? 현태가 엑셀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단이 받은 후원금 중 상당액이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윤경호가 운영하는 광고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었습니다. 이건 현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재단의 지난 3년간 회계 자료를 모두 꺼내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원금을 받으면 그중 3040%가 광고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예술가 지원이나 문화사업에 쓰인 돈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재단 운영비, 홍보비, 그리고 불명확한 기타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을 기만하고 있었군. 현태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청 업체들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재단이 발주하는 전시 설치, 인쇄물 제작 등의 업무를 맡은 업체들이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몇 달씩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현태는 자료를 프린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A사 용지에 숫자들이 찍혀 나왔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만. 현태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현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의야. 그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경영 철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존중과 공정함으로, 비즈니스는 신뢰 위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막는다. 현태는 이 원칙들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라이트웨이 그룹이 협력하는 모든 업체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했고, 대금 지급은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청업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윤경호 재단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를 모욕한 건, 그래, 내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약자들을 착취하고 후원자들을 속이는 건 다른 문제야. 현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퍼블릭 아트 재단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었습니다. 투명하게, 정확하게. 현태는 비서실장 정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긴급 사회공헌위원회 회의 소집. 기자들도 초대해 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현태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물류센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물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있어 이 나라의 유통이 돌아가는 거야. 트럭을 모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니. 참. 현태는 다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형광조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낡고 때 묻은 조끼였지만 그에게는 훈장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정장을 입어야겠군. 이사회니까. 현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이걸 입을 거야. 이게 내 진짜 모습이니까.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태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야간 근무자 한 명이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현태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상자의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하면 빠르죠. 둘이서 상자를 팔레트 위에 올렸습니다. 직원이 땀을 닦으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시간까지 일하세요? 잠이 안 와서요. 일하는 게 나아요. 저희가 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함께 일해주시니까요. 직원의 진심 어린 말에 현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어요. 현태는 직원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만났습니다. 같은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태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주무셨어요? 당신 걱정돼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아가 많이 울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위로해 줄게요. 곧 도착해요. 전화를 끊고 현태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보여줄게.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힘이 뭔지. 그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안 자고 뭐해? 아버지. 서아가 아버지를 보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태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아야. 아빠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재민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위기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오히려 잘된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서아야, 아빠가 말해줄게. 현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 아빠는 트럭을 모는 게 부끄럽지 않아. 창고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진짜 일하는 거니까. 아버지, 오히려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으로는 비열한 사람들이 있어. 내일 아빠가 그걸 보여줄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아빠를 믿어. 현태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아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누가 뭐래도요. 고맙다, 우리 딸. 그날 밤 현태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내일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형광 조끼를 입은 회장, 창고에서 일하는 리더.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정의와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일 세상은 그 진실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라이트웨이 그룹 본사 로비.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각 언론사의 취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라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라이트웨이 그룹이 큰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 혹시 인수합병 건인가요? 기자들 사이에서 추측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중요한 발표라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50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윤경호와 서정희 그리고 윤재민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른 거야? 윤경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협력관계 점검 회의라고 하던데요. 별일 아닐 거예요. 서정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로비의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기 기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재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몰라. 회사에서 무슨 큰 발표라도 하나 보지. 윤경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 미술관에서의 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과는 선을 그어야 해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3층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라이트웨이 그룹 임원들, 각 부서 팀장들,
그리고 앞쪽에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펼쳐놓은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죠. 비서실 직원이 윤경호 일행을 앞쪽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단상 쪽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현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현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흰 셔츠와 실크 넥타이가 품격을 더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윤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서정희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시잖아.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상에 라이트웨이 그룹 회장 장현태라는 명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트웨이 그룹 회장 장현태입니다. 현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윤경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트럭이나 몰고 다니는 집안이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수천억 원대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협력사 발표가 아닙니다. 현태가 단상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고 협력해온 한 단체의 실체를 밝히고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비서실장 정수진이 무대로 올라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퍼블릭 아트 재단. 현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윤경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라이트웨이 그룹은 지난 5년간 이 재단에 총 23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술가 지원과 문화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후원 내역이 표시됐습니다.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기감사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현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재단의 회계 장부였습니다. 후원금의 38%가 홍보비 명목으로 특정 광고사에 지급됐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스크린에 가득했습니다. 그 광고사는 다름 아닌 재단 상임이사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며 후원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윤경호를 쳐다봤습니다. 카메라가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정당한 홍보 활동이었습니다. 윤경호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홍보라면 왜 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까? 현태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시장 가격보다 40%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화면에는 동일한 서비스의 시장 가격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윤경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정희는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태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재단과 일한 하청업체 17곳 중 12곳이 계약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3.5개월입니다. 스크린에 업체들의 증언이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추가 작업을 요구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면 다음 계약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받았습니다. 생생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후원자를 기만하며 공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 현태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이런 단체와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퍼블릭 아트 재단과의 모든 후원 계약을 전면 해지합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또한 재단과 연관된 윤경호 대표의 광고사와 진행 중이던 모든 광고 계약도 즉시 중단합니다. 안 됩니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윤경호가 다시 외쳤습니다. 계약서 11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상대방의 중대한 신해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수진 비서실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경호가 단상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늦었습니다. 현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윤 이사님은 저를 트럭이나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현태에게 집중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트럭을 몰았습니다. 20대 때 택배 기사로 시작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서울 거리를 누볐습니다. 현태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작은 물류회사를 차렸고 30년이 지나 지금의 라이트웨이 그룹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이면 물류센터에서 포크리프트를 몰고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립니다. 그게 제 일이고 제 자부심입니다. 현태의 눈빛이 윤경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으로는 약자를 착취하며 공익을 가장의 사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직함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현태가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일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려 노력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임직원들이 그 다음에는 기자들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윤경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을 받기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서아와의 파혼을 통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현태가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어제 미술관 갈라에 작업복 차림으로 참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병원에 급히 전달해야 할 의약품이 있었습니다. 어린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그럼 일부러 그런 차림으로 가신 건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어떤 옷을 입든 제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윤경호 이사가 회장님을 모욕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오늘 발표의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현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비즈니스와 별개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순전히 재단의 부정한 운영 때문입니다. 설령 어젯밤 일이 없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공개됐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태의 원칙이 명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태가 단상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라이트웨이 그룹은 앞으로도 현장을 중시하고 모든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하며 진정한 사회 공헌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경호는 비틀거리며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정희와 재민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회장님을 모욕했다면서 재단 돈을 빼돌렸대요. 하청 업체들 괴롭혔다던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년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지 1시간 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퍼블릭 아트 재단 라이트웨이 그룹과 계약 전면 해지, 재단 상임이사 후원금 유용 의혹, 검찰 조사 착수, 트럭 몰고 다니는 집안 발언한 윤경호, 알고 보니 수천억 기업 회장 모욕,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습니다. 기사는 분 단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경호의 얼굴 사진이 각종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미술관 갈라 현장 사진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의 모습과 형광조끼를 입은 현태의 모습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었네요. 약자 착취하면서 남은 무시하다니. 인간성 최악. 라이트웨이 그룹 회장님 존경합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셨네요. 여론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윤경호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퍼블릭 아트 재단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윤 이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윤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재단 회계 전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도 움직이고 있고요. 재단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후원 취소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다른 이사들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경호 상임이사 즉시 해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윤 이사님, 지금 즉시 사무실을 정리해 주십시오. 윤경호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재단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경호가 운영하는 광고사.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라이트웨이 그룹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계약을 끊겠다고 합니다. 재단 스캔들 때문에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두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윤경호가 항의했지만 상대방은 냉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신이 괴롭힌 하청 업체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 이미지를 위해 계약을 중단합니다. 하나둘씩 거래처가 떠나갔습니다. 30년 쌓아온 사업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경호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짐을 싸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대기 발령 받았어요. 뭐라고? 광고사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회사 방침이라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아버지 일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윤경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까지 피해를 입히다니. 아버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윤경호가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경호를 맞이한 것은 서정희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재민이 직장도 잃었고 나는 사람들 얼굴도 못 보겠어요. 서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골프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참석하지 말래요.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한다면서요. 부인의 모임에서도 쫓겨났어요. 사교계에서 완전히 왕따 당했다고요. 서정희가 명품 핸드백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핸드백이 초라하게 구르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몰랐어. 당신이 괜히 나섰다가 이 꼴이 됐잖아요. 부부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가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파주 물류허브센터 장현태는 다시 형광조끼를 입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정장을 벗자마자 곧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뉴스 봤어요. 대단하셨어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현태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회장님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현장을 지키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하죠. 현태는 직원들과 함께 오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포크리프트를 몰고 재고를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일하시니까 저희도 힘이 나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직급이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이죠. 현태의 말에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6시 작업을 마친 현태는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임원 식당이 따로 있었지만 그는 항상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직원들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현태는 배식대에서 직접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메뉴 괜찮네요. 불고기예요. 맞아요. 오늘 특식이래요. 함께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회장과 직원이라는 경계가 무색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은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아는 강한 아이예요. 금방 회복할 겁니다. 따님도 회장님을 닮아서 강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현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현태를 아내 길미숙이 맞이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오늘 뉴스 봤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당신이 정말 멋있었어요. 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어때요? 아까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현태는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서아야, 아빠야. 들어가도 될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울었구나. 현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큰일을 겪으셨는데,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현태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야.
내가 진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됐잖아. 하지만 재민 오빠를 정말 좋아했는데 진짜 사랑이었다면 위기에도 함께 했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현태의 말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 뉴스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우리 딸. 형광 조끼 입고 일하시는 아버지가 제일 멋있어요. 어떤 정장보다도요. 서아의 말에 현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네, 아버지.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함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 현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택배 기사로 시작했고 지금도 현장에서 일해.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저도 알아요, 아버지.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판단해. 약속해 줄 수 있어? 네, 약속할게요. 부녀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미숙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아랑 잘 이야기했어요? 응. 우리 딸 강하더라고. 당신 딸이니까요. 미숙이 웃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내일도 현장 나가세요? 당연하지. 그게 내일인데. 다른 회장님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던데. 나는 골프보다 포크리프트가 더 재미있어. 현태의 농담에 미숙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겠어요. 당신도 오늘 힘들었죠? 고생 많았어요.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라이트웨이 그룹 장현태 회장, 현장 경영의 표본으로 재조명. 겸손한 리더십, 기업인들에게 귀감. 전문가들, 진정한 리더의 자세 평가. 하지만 현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언론의 평가가 아니라 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보, 뉴스에 당신 나왔어요. 그래요? 나 저런 거 부끄러워요. 왜요? 멋있는데.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뭘 멋있다고 그래요? 현태는 정말로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태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벌써 오셨어요? 응. 오늘 아침 물량이 많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회장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끝나겠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현태는 형광 조끼를 입고 포크리프트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브리핑장의 회장이 아니라 새벽 현장의 노동자.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리더. 회장님,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일 끝나고 같이 마셔요. 네. 직원과 회장이 함께 일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동료로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현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한편 윤경호는 집에서 소주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이력서를 쓰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서정희는 당분간에 맡긴 보석을 찾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허상이 무너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태가 쌓아온 진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현태를 서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다들 아버지 칭찬하더라고요. 정말? 네. 어제 기부하신 의약품 덕분에 아이들이 좋아졌대요. 다행이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겉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잘 생각했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야.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국수 한 그릇이었지만 그 어떤 호텔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형광조끼가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현태의 훈장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